안녕하세요. 거시분석팀 정선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명탁 조사혁입니다. 조사영님, 얼마 전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젠슨왕의 까무치킨 회동 기억하시나요? 아, 봤죠, 차장님? 저 진짜로 AI로 만든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저한테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조사영님. 저는 개인적으로 젠슨왕이 치킨 서빙하는 사진에 아휴, 천하의 젠슨왕도 결국 치킨집 창업하는 거 아니냐는 자주 섞인 농담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차장님, 공대 졸업하면 마지막은 치킨집 사장님이 우스갯소리라고는 하지만 공대생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농담으로만은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순수하게 과학이 좋아서 공학이 좋아서 이공계의 길을 선택했던 많은 학생들이 지금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국내 대신 해외로 많이 떠나고 있죠. 이공계 인재들을 위한 탄탄한 로드맵이 마련된다면 인재 유출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BOK 이슈 해설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저희 연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가 왜 이공계 인재 유출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게 됐죠?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공계 인재는 디지털 전환, AI, 첨단 제조 등 미래의 성장 산업 전반을 떠받치는 핵심 자원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인재들이 의대로 쏠리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당연히 혁신 기반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공계 인력이 경제 성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은 오랜 연구들로도 확인되어 온 사실인데요. 특히 인재 한 명의 이동은 단순히 사람 한 명이 줄어들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지식, 경험, 네트워크가 통째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성장 엔진이 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식을 깊게 보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이공계 인재 유출 추세는 분명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근무 중인 한국인 이공계 박사는 2010년 0.9만 명에서 2021년 1.8만 명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 또한 링크드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바이오와 ICT 분야를 중심으로 이공계 인력의 순유출, 즉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주요 5개 공대 출신이 순유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인재의 이동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 이공계 인력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구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장을 구하는지 이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차장님, 찾아보니까 이전에도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에 대한 연구가 많았었는데요. 저희는 그 연구들과 어떤 차별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공계 인력 이슈를 다룬 타 기관들의 연구처럼 저희도 이공계 인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기존 설문조사와 가장 큰 차이는 국내 인력뿐 아니라 해외 근무 인력까지 포함해 총 2,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이고요. 또 연봉 같은 금전적 요인뿐 아니라 연구 환경, 경력 기회, 자녀 교육, 인적 네트워크와 같은 비금전적 요인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즉, 왜 그들은 한국을 떠날 결심을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가를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였습니다. 결과는 안명탁 조사역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42.9%가 향후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고 20에서 30대만 보면 60%를 넘었습니다.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연봉 같은 금전적 요인 말고도 연구 환경, 승진 기회, 고용 안정성 같은 비금전적인 제약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단순히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외국행을 선택하는 건 아니었던 거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요. 먼저 금전적 요인, 즉 현재보다 소득 만족도가 보통에서 만족으로 한 단계 개선될 경우 해외로 이직할 확률은 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비금전적 요인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고용 안정성 만족도가 한 단계 개선되면 5.4%포인트, 승진기회 만족도가 한 단계 개선되면 3.6%포인트 해외 이직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국내 근무 환경의 질적 개선이 연봉 인상만큼이나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전적, 비금전적 요인이 해외 이직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학위나 전공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석사급은 비금전적 요인 중 승진 경로와 연구 환경을 핵심 요소로 본 반면 박사급은 고용 안정성을 제일 핵심 요소로 보았고요. 석사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녀 교육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 전공별로 보면 모든 전공의 과학기술 인력들이 승진 경로와 고용 안정성을 중요시하지만 특히 바이오 IT 같은 신성장 분야 인력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인력의 해외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보상 체계뿐만 아니라 경력 경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같은 비금전적인 조건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 대응 방안은 성과와 시장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보상 체계로 전환하는 겁니다. 국내 이공계 인력의 임금 체계는 여전히 근속연수 중심의 연공형 구조여서 평균 연봉이 근무 연수에 따라 완만하게 오르는 반면 해외 인력의 평균 연봉은 경력 초반 급격히 증가한 뒤 근무 연수와의 상관관계가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성과와 시장 가치에 따라 보상이 유연하게 조정되는 구조로의 전환이 없다면 글로벌 시장의 인재 확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공계 인재 확보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인재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기업 혼자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인적 투자 세액 공제를 더 실효성 있게 손보고 핵심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과감한 정책이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응 방안은 R&D 환경을 개선하는 건데요. 특히 저희는 이번 보고서에서 브레인 서큘레이션, 즉 인재 순환형 R&D 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 브레인 서큘레이션에서 말하는 순환은 단순한 인재의 유출 유입을 넘어 해외에서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은 인재가 다시 국내로 돌아와 연구 역량을 환류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젊은 인력들의 예측 가능한 경력 경로와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첨단 연구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해외 경험 인력이 국내로 복귀했을 때 연구 성과와 경력 경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겸임, 정년 연장, 재진입 제도와 같은 유연한 인사 운영이 필요합니다. 즉 해외에서 쌓은 경험이 국내에서도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도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더 넓어지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세 번째 방안으로 기술 창업에 주목했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얻으려면 꼭 의대에 가야 하는가? 아니다, 스타트업이 있다 라는 새로운 성공 경로를 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이공계 인재의 국내 정착과 혁신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도 높은 창업 리스크를 낮춰주는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성실 실패자에 대한 제도전 지원 제도를 강화하거나 정부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초기 수요자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정부가 전략기술을 개방해 민간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입니다. 우주항공이나 방위산업처럼 정부가 관리해온 전략기술은 그동안 안보상의 이유로 독점적인 성격이 강했는데요. 이런 구조는 기술 보호에는 도움이 되었을 수 있지만 민간의 혁신을 가져오는 데에는 걸림돌이 되었죠. 따라서 이스라엘과 미국처럼 정부가 기술 보호와 안보는 책임지되 핵심 기술과 인프라는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해 민간의 참여와 상용화를 유도한다면 이공계 인력의 고용과 연구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이공계 인력 유출 문제는 좋은 조건을 따라 해외로 나간다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교육, 연구, 산업 정책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치열한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공계 인력이 다시 국내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저희 연구가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복보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